안녕하세요, 서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저번에 앞서 설명드린 것과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인 좀 상가 계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개인이 이제 상권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당사자랑 도와주는 분들이 뭐 부동산 업자 분들, 그리고 뭐 권리금이 있는 매장 같은 경우들은 임차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본인이 하려는 업종의 특성, 뭐 저희는 일단 좀 카페 중심적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주거 상권에서 할 건지, 그리고 오피스 상권에서 할 건지, 아니면 이제 관광객이 오는 그런 데서 할 건지를 좀 따라서 상권을 분석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요즘은 좀 예전과 다르게 주변 상권에서의 어느 정도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들이 잘 나와 있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픈업 같은 경우 등이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나이스 이제 비즈 맵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등등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면 이제 본인에 맞는 상권들을 고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동 인구를 파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 원하는 고객층이 거기에서 어느 시간대에 정확히 있는지 또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상 매출도 확인할 수 있고, 좀 더 이런 프로그램들을 먼저 사전에 파악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등등에 이제 올라와 있는 이제 상가 자리들을 좀 대략적으로 본 다음에 카카오 맵이나 로드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해보고 위치를 좀 먼저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이제 상가 계약을 통해서 이제 임장을 다니고 하는 것들이 좀 가시적이긴 하긴 하지만 시간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직 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최대한 빠르게 집중적으로 알아본 다음에 오프라인을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정보가 다 추합이 된 다음에 오프라인 임장을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네별로 묶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저희가 보통 이렇게 임장을 다니거나 부동산 업자분들을 만나면 항상 그 점심에 몰리는 시간대에 이제 임장을 추천드리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물론 이제 식당 같은 경우들은 점심 장사가 한창이고 저녁 장사, 예를 들면 점심에 몇 바퀴를 돌리고 저녁에 몇 바퀴를 돌리는 거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게 있겠지만, 저희 같은 베이커리 카페나 그냥 일반적인 카페들은 점심에 몰리는 것만으로는 조금 매출이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이제 메뉴 구성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오후에 손님들이 어떻게 오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오전부터 점심까지 계속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흘러가는 인구인지 아니 머무는 인구인지 좀 파악도 하려고 하다 보면 요일별로도 다를 수 있고 시간대별로 다를 수 있고 날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장소들을 좀 비슷한 시간대, 비슷한 날씨, 비슷한 날에 보는 것들을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다른 상가 자리를 계약하러 갔었을 때 임장을 엄청 많이 다녔었는데도 그 지역에서만 거의 한 3개월 정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사실 되게 계약할 때 망설이긴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자리에 좋은 임대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고요. 제가 또 이와는 반대로 어디서 좋은 자리라고 이제 제안을 받아서 급하게 결정했던 경우들도 있는데, 거의 결정을 2주 이 정도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좋은 자리인 것처럼 보였지만 까놓고 보니까 뭐 임대료도 그렇고 유동 인구도 그렇고 저희랑 좀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중하게 임장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가를 알아보는 방법들에는 또 부동산 업자를 이제 소개받는 경우나 부동산에 들어가서 주변에 이제 상가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이제 알아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모든 계약 관계가 그렇긴 하긴 하겠지만 부동산 업자분들 사실 계약이 되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실제 당사자가 보는 뷰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은 거의 믿을 게 없어요. 사실 그분들이 좋은 매물을 가져오는 걸 기준을 잡아야지, 이 자리가 좋다, 이 자리가 장사가 잘 됐다,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이제 믿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본인이 정보를 좀 오래 알아본 다음에
확인하는 정도 수준에서 부동산 업자분들 만나시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임차인과 임차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권리금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시설 장비를 다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설 장비를 가져가시고 설비만 이제 비용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리 비용만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금액대가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싼 거는 한 1,000만에서 2,000부터 뭐 비싸면은 뭐 억이 넘어가는 금액부터 이제 다양하긴 하지만, 카페들은 저는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기계를 좋은 상태를 전부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해서는 권리금을 안 내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자리 명목으로 권리금을 한 3천만 원 정도까지는 보통 내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예전에 그쪽 동네에서 사람이 많이 다녀서 뭐 권리금이 1억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8천 이 정도 되는 그런 자리들도 요즘은 경제 그 인구도 많이 바뀌고 해서 예전만치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가게를 내놓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도 이제 그 정도 돈을 내고 들어왔으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자본이 있지도 않고 저희가 그만큼 내고 들어간다고 해서 다음에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증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내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제 권리금을 많이 주더라도 5천만 원을 넘기지는 않아야 된다는 게 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5천만 원도 실제로는 어느 정도 장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마저도 건드릴 게 없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전만치 자리로만 이제 매출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그 시기는 좀 지났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부동산 업자분들과 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강력하게 이제 부동산 업자분들을 쪼아야 됩니다. 왜냐면 부동산 업자분들 사실상 이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분들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저희도 뭐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 뭐 말이 안 되는 금액들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꼭 부동산 업자분 말만 믿지 마시고 본인 판단 기준에 정확하게 본인 의사를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임차인과의 권리금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임대인과의 계약이 남아 있는데요. 임대인과의 계약에서는 특정하게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내가 계약할 때 이제 임대료 인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상가가 뭐 예를 들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긴 하긴 하지만 뭐 상가 자체가 팔릴 위험이 있는지, 아니면 건물 자체가 재건축이 될 위험이 있는지 좀 미리 계약할 당시에 문서로 좀 확인을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게를 하나 정리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건물이 재건축을 할 것 같다 이런 게 있었어서 저도 알고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3년이 만료된 시점에서 가게를 좀 정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저희는 이제 제가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과 정확하게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당하지 않고 서로 합의 간에 잘 끝났지만, 만약에 이 경우에서 이제 서로 간에 합의가 없는 지점이 있다고 하면 서로 간에 이제 문제가 좀 크게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물주분의 성향도 아시고 서면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온라인 임장으로 어느 정도 좀 살피고 나서 오프라인 임장을 나간다고 하셨는데, 오프라인 임장은 최소 몇 번 정도 나가야 될까요? 저는 진짜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가서 좋은데, 그럼에도 확신할 수 있는 순간은 없다. 결정의 순간에는 해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평일 주말 그리고 시간대도 그렇고 뭐 날씨별로 다르고 해서, 그래도 못해도 저는 최소 5번에서 10번? 카페를 차리기 위해서 임장을 갔다고 하면은 유동인구 이외에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게 또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 같은 추세에서는 저가 커피에 아니면 프랜차이즈 커피집들의 유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커피를 많이 들고 다니시는지 앉아서 소비하시는지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디저트를 판매하시게 된다고 하시면 여기서 소비되지 않는 디저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만들 수 있는 디저트가 좀 차별화될 수 있는지들을 좀 상품 구성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상권 얘기하시면서 안 좋았던 상권도 있었고 좋았던 상권도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안 좋았던 상권이 어디 쪽이었어요? 압구정동 쪽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베이커리 카페가 조금 더 효율이 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테이크아웃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매장의 크기에서 한 이제 30평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테이크아웃이 많지는 않고 착석해서 드시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좀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조용히 있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대화를 나누고 싶은 분들의 연령층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연령층이 높아서 또 이제 시끄럽게 떠드시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젊은 층들이나 조금 조용히 있고 싶으신 분들이 머무르지 못하고 아예 이제 카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발생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좀 저희 방향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다 보니 매장을 좀 생각보다는 이르게 좀 정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상가를 좀 알아보기, 내가 원하는 상권을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상가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실제로 계약하기 전까지 좀 주의했으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만약에 계약하고 나서 이제 어떠한 단계적으로 그 나만의 가게를 꾸리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